오늘 밤 혹시 또 새벽에 깨셨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분명히 저녁에 물도 거의 안 마셨는데 방광은 이미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신히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눕지만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깨야 합니다. 그렇게 2번, 3번, 어떤 날은 4번까지 반복되고 나서야 겨우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뻑뻑하고 온몸은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무겁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지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예순이 넘으면 당연히 잠이 얕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제대로 잊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건강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다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중장년층과 노년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야간요로 고생하는 분들 대부분이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만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만 치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 즉 몸속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진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소변을 스스로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뇌의 시상 하부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을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몸이 스스로 소변 생성을 억제해서 우리가 깨지 않고 잠을 이어서 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저녁에 물을 마셔도 밤에 소변이 마렵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호르몬 분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속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이 바로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혈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혈액이 혈관 안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고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일정한 농도의 소금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물은 혈관 안에 머물면서 몸 전체로 고르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혈액 속 미네랄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것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너무 묽어진 혈액은 적혈구를 손상시키고 전체 순환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강력한 자기방어 반응을 작동시킵니다. 신장이 혈액 속 미네랄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물을 밖으로 적극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출 경로가 바로 소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오후 5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소변은 방금 마신 물이 아닙니다. 혈액과 조직 안에 있던 물이 끌려 나온 것입니다. 혈액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몸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몸이 계속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정작 세포 안은 조용히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밖으로는 소변이 나오는데 안으로는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세포 수준의 탈수라고 부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이미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건조하고 쓴 느낌, 낮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 밤에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는 종아리,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 그리고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력.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뿌리에서 비롯된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한 조직은 점점 더 자극에 예민해집니다. 방광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받는 기관입니다. 방광점막이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아도 아주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당장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이 듭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과민성의 진짜 원인을 놓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야간뇨를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역시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은 그 부담을 온전히 받아냅니다. 동시에 뇌는 깊은 수면 중에 처리해야 할 독소 제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잠에서 깨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뇌와 혈관이 조용히 손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광 치료제를 먹으면 될까요? 전립선 약을 먹으면 될까요? 실제로 제게 오는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약들을 오랫동안 드셔왔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약을 끊으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는데도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길의 근원은 놔둔 채 겉에 보이는 불꽃만 끄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분과 미네랄 사이의 균형, 나트륨과 칼륨 사이의 균형, 그리고 방광과 신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의 회복입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천연 소금과 레몬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즉각 반응하십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지 않나요? 레몬은 위에 안 좋지 않나요? 저녁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금은 줄이고 물은 많이 마시고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미네랄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소금이나 조미소금은 대부분 염화 나트륨만 남아있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슘, 미량 미네랄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입니다. 반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천연소금은 이러한 미량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몸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천연소금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액의 삼투압이 조절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기가 많은 채소를 옅은 소금물에 담갔을 때 물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속 미네랄 농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신장이 더 이상 혈액 농도를 지키기 위해 물을 강제로 밖으로 밀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혈관 안에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트륨만 보충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은 또 다른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레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천연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몸속에서 항상 짝을 이루어 작동합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서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면 칼륨은 그 수분을 세포 안으로 정확히 들여보내고 필요할 경우 과도한 나트륨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물은 단순히 혈관 안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온몸에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배됩니다. 세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수분을 공급받게 되고 신장과 방광의 부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이 산성이라서 몸을 더 산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레몬은 체내에서 대사된 후 약한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적으로 산성화된 신체 환경은 방광 점막과 요로에서 조용한 염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레몬이 이 환경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 방광벽은 덜 예민해지고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며 요일을 느끼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따뜻한 물도 중요합니다. 찬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 주변과 골반 근육이 수축하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용적도 줄어듭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물의 온도는 약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음미하는 것처럼 마실 때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났던 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씨, 당시 72살이셨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그로 인해 낮에는 늘 멍하고 기억력도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 중에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것이 단순한 피로 탓인지 더 심각한 문제인지 걱정이 크셨습니다. 오랫동안 과민성 방광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는 부작용만 생겼고 수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에 소량의 천연 소금과 레몬을 함께 넣어 마셔보라고 제안했을 때 박순희 씨의 첫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자주 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적은 양으로 잠들기 1시간 전에만 시도해보고 일주일간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박순희 씨는 4번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어떤 날은 1번만 깨셨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까지 1번도 깨지 않고 주무신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볍고 부기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정신이 더 맑아졌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박순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 안의 환경이 균형을 되찾으면 항긴료 호르몬이 다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신장은 더 이상 혈액 농도를 지키기 위해 물을 강제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방광은 한결 덜 예민해지며 잠은 비로소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십시오. 양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 1컵, 250에서 300ml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연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정제 소금이나 조미 소금은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없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양은 2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집은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물에 녹였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살짝만 감지될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표는 물을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미네랄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레몬은 얇게 썬 한 조각이나 소량의 순수한 레몬즙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몇 방울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레몬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네랄 균형을 돕고 염증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넣는 것입니다. 마시는 시간은 잠들기 딱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약 1시간 전이 좋습니다.
이 시간 강역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방금 들어온 물을 즉시 배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포를 위한 필요한 수분으로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마신 후에는 가볍게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이 이완되도록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장실에 한번 다녀와 방광을 비워 두십시오. 이 음료 외에도 제가 환자분들께 함께 권하는 두 가지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상당한 양의 수분이 다리 쪽에 몰리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갑자기 혈액 순환계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면 이 정체된 수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순환계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소변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을 위아래로 여러 번 굽혔다 펴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돕는 자연스러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심장과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밤 동안 체내 수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증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태이거나 특별한 치료 중이신 분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소금은 아주 적은 양에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목표는 빠른 변화가 아니라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마신다고 바로 바뀌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첫날 변화가 없으면 바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내부 환경을 다시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의 꾸준함이 쌓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낮에 정신이 맑아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수분을 제대로 붙잡는 능력을 잃고 있으며 물과 미네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광과 전립선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 안의 환경을 되살리고 수분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몸은 스스로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물, 천연 소금, 그리고 레몬. 이 세 가지의 단순한 조합이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미네랄 균형을 회복하며 방광의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물을 참거나 새로운 약에만 의존하거나 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대신 몸이 잃어버린 균형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몸을 돌보는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과 가볍고 에너지 넘치는 아침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